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인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경제 뉴스와 주식 정보들 제가 요약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에이프릴바이오가 되겠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특히 갑상선 암병증 관련해가지고 현재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가 드디어 좀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 성장이 얼만큼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2022년 7월에 상장한 이후에 큰 박스권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는데요. 동사의 이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파이프라인들이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성과를 낸 거는 없었어요. 물론 일상 단계부터 이제 덴마크 제약 바이오 기업인 룬드백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2023년 이제 3분기 이제 공시사항에 있는 표인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APBA1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 시험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좀 종료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체 개발, 공동 개발 파이프라인 모두 아직까지는 후보물질 도출과 비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APB-A1 이게 어떻게 좀 좋은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다른 파이프라인 그리고 새로운 후보물질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마일스톤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안정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이 APB-A1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질병이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성과를 냈던 이 갑상선 암병증 관련된 부분도 만으로도 상당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은 이제 최근 신약이 암젠에서 테페자라는 신약이 나왔는데 상당히 고가의 신약이고 2028년에 26억 달러 블록버스터 약물의 월등히 넘는 매출이죠. 10억 달러만 매출을 내도 블록버스 약물이라 불리는데 상당히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약물 시장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안구 돌출이 되는 그런 질병이라서 이 부분을 좀 잡아주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페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청력 손실이라는 부작용도 있는데 현재 동사가 연구하고 있는 APB-A1 같은 경우에는 이 청력 관련 청력 손실 부작용도 없앨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히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상을 진행하면서 가치를 높여볼 수 있겠고, 여기에 추가로 더해가지고 다발성 경화증에도 관련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병증보다 더욱더 시장 규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갑상선 암병증 이상을 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으로도 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이 성과에 대해서 주가는 충분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런 물질들을 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독자적으로 좀 인정받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그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플랫폼, 사파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들 후 물질들을 도출을 해서 신약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플랫폼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반감기를 증대시킨다는 거는 그 약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치료를 도와주는 그 치료 단백질의 생존을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약효를 오랫동안 몸에 돌게 하고 몸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새로운, 여기에서 하나의 성공된 약물이 나온다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다른 후보 물질도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볼 수 있는 가운데 이 APB-A1의 지속적인 성과, 그리고 새로운 다른 현재 후보 물질들의 기술 이전 가능성들도 높여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만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도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시기에 따라서
좀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둔화되는 부분도 나오다가 다만 지금처럼 이제 내년 3월부터 금리가 인하가 좀 되는 게 확실시 되는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정도 금리 인하가 될 텐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밸류를 재평가 받을 때 이렇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시가총액 5천억에서 8천억 선까지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봐도 주가는 한 22,000원까지 높게 본다면은 주가는 사실 한 4만 원 선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을 할 때 뭐 피어 그룹들도 볼 수 있지만 뭐 여러 종목들 중에서 현재 같이 이제 일상 정도 물질, 이제 이상 정도 들어가고 있는 물질을 갖고 있는 보로노이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보로노이도 시가총액 9천억대에서 다시금 1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역시도 충분히 그만큼 쫓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최근에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몇 년 동안 한 1, 2년 지켜보고 있었지만 상장 이후에도요. 근데 이 일상 시험이 어쨌든 종료된 게 없어가지고 주가가 벽을 못 뚫었던 거예요. 거기에 시장 환경이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갖고 있는 현금도 있어가지고 주가 하방도 막은 상황에서 이제는 일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리 인하기에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시기에 주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럽고 돌파에 대해서 신고가가 좀 겁이 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15,000원 선, 그리고 한 14,000원 선, 요 부분 지지를 계속해서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 가격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겁을 내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이후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들도 제가 파악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